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도트 b를 루트 2의 a, b 빼기 a 빼기 b로 정의할 때 x 도트 x와 4 도트 x 더하기 x는 0을 만족하는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했습니다. 정의 2의 문제입니다. 도트 연산 요거대로 하면 됩니다. 루트 2에 두 개 곱했네요. 요거는 이걸 해보겠습니다. 루트 2에 x제곱 되고요. 빼기 요거 x 또 빼기 x니까 빼기 2x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부분은요. 자, 더하기 루트 2에 두 개 곱해주면 4 루트 2x 네, 빼기 4 빼기 x 이렇게 되고요. 네, 플러스 x는 0 정리해보면요. 루트 2 x제곱 x가 있는 항 보겠습니다.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이거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사라지고 이 부분을요. 제가 2로 묶어 보겠습니다. 2로 묶고요. 이거 먼저 써볼게요. 2로 묶으면 2 루트 2 되겠죠? 이거 2로 묶으면 마이너스 1의 x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루트 2를 곱해 보겠습니다. 보통 2차항 계수는요.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루트 2 곱하면은 2x제곱 더하기 2에 여기에 루트 2 곱하면요. 4 마이너스 루트 2의 x 마이너스 4 루트 2는 0이 되고요. 2로 나눠지겠네요. 2로 나눠주면은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2의 x 빼기 2 루트 2는 0. 그 다음 2차 방정식은요.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으로 풉니다. 인수분해는 안 될 것 같네요. 근해 공식 들어가겠습니다. 근해 공식 들어가면요.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요. 이거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2 되고요. 불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 들어가죠. b제곱 해보면 이거 16 더하기 2 마이너스 8 루트 2 여기 b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ac 4ac 해주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플러스로 바뀌면서 8 루트 2 플러스 8 루트 2 8 루트 2가 사라지고 여기 18이 되겠네요.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2 불마 여기에 9, 2, 18이죠. 9는 앞으로 3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3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답이 자, 플러스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요.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니까 플러스 4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일 때는요. 2분의 마이너스 4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죠. 이것도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답이 됩니다. 2차 방정식 kx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x 마이너스 6kb 빼기 1은 0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 때 상수 ab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고요. 근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랬어요. 방정식에서 근이 얼마다라고 하면 일단 이걸 대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요. 제곱하면 4 되겠죠. 4k. 이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거 플러스 2 되겠네요. 전개시켜보면 4a 플러스 2b.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k랑 b만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6kb 빼기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다시 이제 식을 분석을 해야 돼요. 문제 보면은 이 식이요. 근데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해야 돼요. 그럼 이 등식을 이제 어떤 입장에서 보냐면요. 이 실수 k에 대한 식 입장으로 볼 때 항상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항등식. 그럼 항등식은 풀이 방법이 개수 비교 또는 수치 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로 푸는 거예요.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k가 있는 항이 요거하고 요거 되겠죠. 4 6b에 k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써보면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k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개수 비교해 보겠습니다. k의 개수 요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상수항도 0이 됩니다. 여기서 0이 되려면 b 값이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 b는 3분의 2로 구해지고요. 3분의 2 대입했을 때 이것도 0이 돼야 돼요. 그럼 4a 더하기 3분의 4 빼기 1이니까 3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a 값 구해보면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a 플러스 b 값이었죠? 자, 두 개 더하면 돼요. 더하면 12로 통분해보면 이 값이 4 곱하니까 4 곱하면 8, 1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최종 답은 12분의 7이 됩니다.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6x-9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요 2차 방정식 나오고 두 근 나오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면요 합과 곱을 구해내세요.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 얼마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습관을 들이세요. 그 다음에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입니다. 이렇게. 문제 보고서 뭐 필요 없다 그러면 안 써도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 파악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일단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방정식에서 항상 근이 나오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근을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그래서 알파 베타 근이다 그러면 알파를 대입한 식 하나 얻을 수 있고 베타를 대입한 식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보면은 좀 얘의 값을 구했는데 문제가 만약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런 모양이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가면 좀 쉽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2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 요 모양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요거 대입하는 거 한번 볼게요. 대입해 보면은 요 식에서 2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9가 0이 되겠죠. 베타도 마찬가지고요. 요식 전개를 시켜보면요. 4알파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요것도 12알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 4로 묶어보면요. 2로만 묶어볼까요? 요거 나오면 2로만 묶어보면은 2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이런 모양이 돼서 요걸 쓸 수가 있어요. 요식을. 이렇게 해서 이거 넘어가면 9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9가 됩니다. 2, 9, 18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요 뒤에 2베타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6베타. 요 모양도 아까 근이 이거 베타 집어넣어도 똑같은 식이죠. 2베타 제곱 플러스 6베타도 넘어가면 9. 이 값도 9가 돼요. 더하면은 최종 답은 27이 됩니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방정식 절대값의 x제곱 플러스 ax 빼기 3은 6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입니다. 방정식이 근이 나왔기 때문에 근을 대입할 수 있죠. 대입을 해서 a 값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제곱하면 1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2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6 됩니다. 절대값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 풀다가 절대값 맞느냐 성질이 절대값의 마이너스 x나 절대값의 x나 똑같죠. 그래서 절대값 안에 음수가 많은 경우는요. 안에 마이너스 1을 그냥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절대값 풀어주면요. a 플러스 2가 뿔마 6 이렇게 되고요. a가 음수라고 했어요. 여기서 조건이 a 값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은 양수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8, a값 마이너스 8 구했습니다. 다시 마이너스 8을 대입을 해서 이 식을 풀어볼게요. 절대값 풀면 그 뿔마 6 나오겠죠? 바로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이 자, 6 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옵니다. 6인 경우 먼저 풀어보면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9 되겠죠. 0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 해주면 xx에 9, 1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아까 마이너스 1 나왔죠? 그 나머지가 여기서 9 나오네요.
9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인 경우요. 넘겨보면은 이것도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 요거는요, 근이 두 개 나와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근의 공식으로 근 두 개 구해도 되는데, 완전제곱 식은 아니니까 중근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요. a분의 c입니다. a분의 c에서 3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두 근 곱한 거 3이고 여기 9 있으니까 곱하면 3, 9, 27. 3번이 답이 됩니다. 방정식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4는 루트의 x-3의 제곱의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루트의 제곱 있죠. 이것도 절대값하고 같은 의미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절대값이 방정식에 있는데요. 절대값에 관한 알고리즘 판정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절대값 문제는요. 알고리즘이 뭐냐면 절대값 안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푼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절대값의 정의이자 바로 성질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걸로 푸는 겁니다.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x 나오고요.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이것도 양수예요. x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붙였기 때문에 양수. 절대값은 결과적으로 다 양수를 나오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질에는 절대값 x제곱과 그냥 x제곱은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절대값이 5보다 작으면 사이값, 크면 바깥값 이렇게 있고요. 자, 절대값이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보면요. 절대값 문제는 자,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마다 한 문제씩 더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가 늘어납니다. 요거는요. 1을 기준으로 뭔가 바뀌어요. 이 절대값은 4를 기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요. 수직선에서 2도 기준으로 바뀌고 4를 기준으로도 바뀝니다. 범위를 3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요거를 보시면 자, 이 문제도요. 이 문제 지금 하나인데 절대값이 x 여기도 있고요. 절대값 x 빼기 3도 있죠. 그래서 0에서도 뭔가 바뀌고요. x가 3일 때도 바뀝니다. 그래서 수직선에서 0과 3을 기준으로 해서 요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0과 3 사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보겠습니다. 0보다 작으면은요, 이것도 음수죠. 마이너스 붙여 나오고, 이것도 마이너스 붙여 나옵니다.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이것도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자, 이 식을 풀어보면요. 이거 넘겨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우변 넘길게요. x제곱은 7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풀면은 x값이 뿔마 루트 7 됩니다. 뿔마 루트 7인데 x가 0보다 작을 때 풀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7만 답이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7 하나 구했고요. 두 번째 0과 3 사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볼게요. 이거 는요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돼요. 아무데나 한 군데만 붙이면 됩니다. 이럴 때는요 얘는 양수가 되고 이건 음수돼요. x제곱 얘는 그대로 나오고 x 마이너스 4 오른쪽 이거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일로 다 좌변 넘겨보면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은 0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그래서 근의 공식 들어갑니다. 근의 공식 들어가면요 x값이 짝수 공식 들어갈게요. 짝수 공식은 a분의 이렇게 1분의 이것도 익숙해지면 쓰지 마세요.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예요. b 다시 제곱이 1이고요. ac 해주면 플러스 7 되겠죠. 그래서 8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8은 2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이 범위에 있는 거 찾아야 돼요. 0과 3 사이에. 일단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음수니까 안 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8 플러스인 경우는요. 이게 1보다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돼요. 양수되고 루트 8은 3보다는 작죠. 그래서
요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만 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만 요 범위에 속합니다. 자, 이거 하나 또 찾았고요. 세 번째.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양수가 돼요. 다 양수라 그대로 그냥 나옵니다. 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우변은 x 빼기 3. 또 x가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x제곱이 1. x가 뿔마 1인데요.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거 만족하는 범위가 없어요. 답은 아까 마이너스 루트 7과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가 됩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어느 미술관에서 입장료를 X% 인상하였더니 관람객의 수가 2X% 감소하여 총 수입이 28%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우리 몇 프로 인상, 감소, 몇 프로 늘어났다, 감소했다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10%가 증가했어요. 이럴 때 식을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어떤 게 있어요? A라고 할게요. A가 있는데 1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A의 10%니까 A 곱하기 자 퍼센트는 1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10. 자, 이 값이 0.1이죠. 0.1이고 A로 묶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 보면은 1 플러스 0.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연습해서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거에 몇 프로 증가했다라면 여기 1이 있어요. 이게 1이 원래 있던 거고요. 이 뒤에 있는 게 증가나 감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10% 증가했다라면 플러스 0.1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20% 증가했다. 플러스 0.2 해주면 됩니다. 10% 감소했다. 1 마이너스 0.1 20% 감소했다. 1 마이너스 0.2 이렇게 돼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입장료를 X% 인상했어요. 입장료가 안 나왔으니까 A라고 할게요. A에 1 플러스, 자, 퍼센트는 아까 100분의 1이라고 그랬죠? 100분의 X,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리고 관람객의 수가 2X% 감소했대요. 관람객 수를 기본 B명이었다고 보면요. 곱하기 B의 1 마이너스 100분의 2X. 감소니까 빼준 겁니다. 그랬더니 자 수입은 원래 수입이 A랑 B 곱한 거죠. A랑 B가 원래 수입인데 수입이 28%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1 마이너스 이거 바로 쓸까요? 0.28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식을 세운 겁니다. 이거 풀어보면 되겠죠. 양변에 A, B 사라집니다. 사라지고요. 전개시켜 볼게요. 전개시키면 1 그리고 뒤에 거랑 해주면 마이너스 100분의 2x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만분의 2x 제곱 우변은 빼주면 0.72가 되겠네요. 양변에 만을 곱합니다. 만을 곱하고요. 여기 이차함계수도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만을 곱할게요. 마이너스 만을 곱하면 이건 2x 제곱 그다음에 요거 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00분의 x죠? 마이너스 100분의 x에 마이너스 만을 곱하면 플러스 되면서 100x 그리고요 요걸로 넘길게요. 0.72 1로 넘어가서 1에서 빼주면 0.28 돼요. 0.28에 만을 곱하면요 2800 두 개 이렇게 생기고요. 부호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그러면 2로 나눠주면요. x제곱 플러스 50x 마이너스 1400 이렇게 되죠. 자, 인수분 해볼까요? 자, x 27은 14니까 20과 7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어야지 50 나오겠죠? x 값이 20과 마이너스 70이 됩니다. x는 20은 자, 말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70 같은 경우는 보세요. 요거 2x% 감소인데 그러면 100% 이상 감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안 돼요. x는 20만 답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2, BC가 4인 직사각형 ABCD에서
자,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는 문제는요, 글씨를 읽으면서 이 그림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빨리 확인하고요. 없으면 표시를 하면서 가면 됩니다. AB가 2, BC가 4. 이거 없네요. AB가 2. 이렇게 되고요. BC가 4래요. 이렇게. 직사각형 ABCD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요. B를 중심으로 하고 변 BA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 얘와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변 CD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이 있다. 부채꼴 두 개 이렇게 있는 거고요. 두 점 EF는 변 AD 위에 있고 AD 위에 EF가 있고요. 두 점 GH는 각각 호 MA와 호 MD 위에 있다. 그림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림에 다 나타나 있는 거는 그냥 빨리빨리 읽으세요. 이때 사각형 EGHF가 요 사각형이요. 비율이 EG 대 GH가 1대1. 요 길이가 1대1이에요. 1대2면은 요 길이를 A라고 잡으면요. 요 길이가 2A가 되겠죠.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문제가 직사각형이 될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M이 중점이니까 여기 딱 자르면 여기도 요 길이가 2가 되겠죠? 이렇게 2가 되고, 자, 여기 선 하나만 연결시켜볼게요. 이렇게 선 하나만 연결시켜 볼게요. 그럼 요것도 정사각형, 오른쪽도 정사각형, 정사각형 두 개 있고 대칭이죠? 대칭이기 때문에 이 한쪽, 왼쪽에서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도 이제, 요 길이도 A가 되겠죠? 이렇게 A가 돼요. 그러면은 정사각형에서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 AA. 그 만나는 점, 요 점 어디 있을까요? 요 대각선상에 있겠죠? 이렇게. 요 대각선상에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1대1이기 때문에 1대1, 이것도 다 1대1. 그러면은 요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요것도 반지름 2니까요. 요 대각선 길이, 전체 대각선 길이는 우리 1대 1대 루트 2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1대 1대 루트 2. 요 길이가 2니까요. B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가 2 루트 2가 됩니다. 2 루트 2에서 2를 빼주면 요 길이가 2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한 변의 대각선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넓이 구하는 거예요. 대각선 길이를 K라고 하면요. 이 길이를 K. 이쪽 대각선도 K가 되겠죠. 이렇게 반 잘라보면은 그럼 나머지가 2분의 K가 돼요. 그래서 K와 2분의 K 곱한 다음에 원래 2분의 1을 해줘야지 삼각형 넓이가 나오는 건데 어차피 두 개잖아요. 두 개이기 때문에 K와 2분의 K를 곱해서요. 그냥 2분의 1 K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이거 나왔겠죠? 그래서 요거 제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하면은 요 정사각형 넓이가 나와요. 2 루트 2 마이너스 2에 제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가 나오는데 이건 구하라고 하는 건 두 개죠. 두 개이기 때문에 다시 곱하기 2를 해주면 약분되고 이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제곱은요. 제곱해서 더해보면 8 더하기 4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2배 앞에 거 뒤에 거 8 루트 2 12 마이너스 8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이 성질 대칭인거 이런 것들을 모르겠다 못 봤다고 치면요. 다시 한번 보면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항상 만나면요. 이 접점 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점. 요 점에서 반지름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2가 될 거고요. 아까 요 성질 A, 요 2A라고 하면 가운데가 여기도 A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을 내려봐요. 내려보면 이쪽 길이가요. 2 마이너스 요 길이가 A니까 빼준 거 2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여기도 A이기 때문에 2에서 A 빼주는 이 길이도 2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즉 비율이 1대 1대 루트 2 빗변 길이를 알 때는요. 루트 2로 나눠주면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루트 2로 나눠주면 이게 루트 2 되겠죠. 이 루트 2 길이가 2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게 2 마이너스 A. 여기서 A 구하면 되겠죠? 서로 자리를 바꾸면 A는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제곱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요. 자, 이 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가요. 일단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이 값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이 정보를 먼저 이용을 할게요.
중근을 갖는다. 그럼 중근 갖을 때는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판별식이 0. 여기서 보면요. 짝수죠. 1차 함계수 짝수니까 4분의 판별식 이용할게요. 이거는 공식이요. B-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B-에 해당하는 게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제곱해보면요. 곱셈 공식 쓰면은 앞에 거부터 m제곱 a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이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2배에 2개씩 곱한 거예요. ma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c a는 1이고요. 요 뒤에는 요 값이 다 c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요 값이 판별식이 0입니다. 자, 요식 m제곱 이렇게 사라지겠고요. a제곱도 여기랑 여기 있네요. 사라지고요. 자, 나머지 식 정리할 건데요. 요식 이제 이 등식이 이제 어떤 식이 되는지를 분석을 다시 해야 돼요. 요식이요. m의 값에 관계없이 이제 항상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등식을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렇게 판별식을 0을 쓴 다음에 이 식이 m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항등식이면 이제 우리 수치 대입 또는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으로 풀죠. 일단은 이걸 전개를 정리를 해볼게요.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m에 있는 항이 이거죠. 이거 두 개 묶어주면 m으로 묶어주면 앞에 1이 있으니까 2에 a-1에 m 이렇게 되고요. 자, 나머지가요. 여기 1도 있고요. 앞에 1, 그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 그래서 m에 대한 항등식, 즉 개수 비교로 보면요. 이 개수 0 돼야 돼요. 이 개수 0. 상수상도 0 돼야 됩니다. 여기 0 되려면 a 값은 1 구해지고요. a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0이니까 b도 1. a, b 1, 1이니까 더하는 값은 최종 답은 2가 답이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입니다. 두 근이 정수가 된다고 했어요. 2차 방정식. 두 근을요. 알파,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있죠? 두 근과 계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요.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1분의 2m-1 해서 2m-1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 식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미지수가 알파, 베타, m 해서 미지수가 3개입니다. 식은 2개죠. 자, 그럼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요. 부정방정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정방정식. 이거 배우신 학생도 있고 안 배우신 학생도 있을 텐데 일단 한번 보세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식이 2개 이상 들어가면 연립방정식 개념도 들어가는 겁니다. 알고리즘판 잠깐 보면요. 먼저 자, 미지수가 2개 이상 들어가면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은요. 미지수 소거가 중요한 겁니다. 미지수 소거. 그러니까 식 하나당 미지수 하나. 식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소거시켜 가는 거예요. 일반적 풀이 이렇게 소거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미지수 개수가 많을 때고요. 부정방정식에서 지금 조건이 주어진 게 정수 조건이죠. 정수 조건은 일반적으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이걸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요. 미지수가 일단 3개고 식이 2개인데 식을 이용을 해서 미지수를 한번 줄여볼게요. 어떤 미지수 소거시키는 게 편하면요. m을 소거시키는 게 편합니다. m을 소거시켜 볼게요. 소거시키려면 위에 거에 2배 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자, 2배 해주면 2알파 더하기 2베타 있고요. 다음에 이거 더하면 알파 베타인데 이거 알파 베타 앞에 쓸게요.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2배에서 더하면 사라지고 2배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3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미지수가 몇 개? 2개의 식이 하나 된 거예요. 자, 여전히 부정방정식이죠. 그리고 이 연립방정식 개념을 사용을 해서 미지수 하나 소거시킨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보는 거예요. 조건이 정수 조건이죠. 정수 조건. 자, 정수 조건이면 아까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이 형태로 가는 겁니다. 참 이게 지금 알고리즘이에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수학 훈련할 때 좋은 겁니다. 알고리즘 훈련할 때. 여기에서 정수 조건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1차식 곱하기 1차식. 자,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가로치고요. 자, 이거 모르시는 분은 개념 설명 한번 보시길 바래요. 정수로 만들어주는데 알파 베타 하면 2차를 하나씩 알파 베타 이렇게 쓰고요. 2알파가 나오려면 이거랑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2. 2베타는 이쪽에 2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수항이 4가 있죠. 좌변에 4가 있기 때문에 우변에도 4를 더해줘요. 여기도 1 해주면 위에 것과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식 변형입니다. 자, 변형한 상태에서 곱해서 1 되는 거 찾는 거예요. 정수. 정수가 많지가 않죠? 곱해서 1 되려면 1, 1 하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두 가지만 가능해요. 1, 1이 나오려면요. 알파 값이 이거 마이너스 1, 베타도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나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되려면 알파가 마이너스 3, 베타도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쌍이 나옵니다. 이럴 때 m값 구해볼게요. 이럴 때 m값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래식에 대입할게요. 곱하면 1이 되고요. 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2, 2로 나누면 m이 1 나와요. m은 1 이렇게 나오고요. 둘 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일 때는요. 곱하면 이거 9 되겠죠? 마이너스 1 넘어가면 10 되고 2로 나누면 5. m은 5. 이렇게. 그래서 m 값이 1과 5가 됩니다.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 답은 6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은 풀이고요. 또 다른 방법 좀 보여드리면 좀 찍어볼게요. 요시 근을 직접 구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부정방정식 풀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근을 직접 구해봅니다. x는 2a분의 이렇게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b제곱 빼기 4ac가 들어갑니다. b제곱이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4ac 이게 다 c예요. 마이너스 8m 플러스 4. 근데 x값이 자 정수가 돼야 되죠. 정수가 되려면은 일단 루트가 벗겨져야 돼요. 요 루트가 벗겨진다는 거는 요 안에 있는 값이요. 어떤 수의 완전 제곱수, 그러니까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요 값이요. 요 안에 있는 값만 넣고 따져보면요. 이게 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m 이렇게 플러스 5 되겠죠. 이 값이 어떤 수의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k제곱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k제곱. 이 값이 만약에 음수면 좀 쉬워요. 왜냐면 음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 돼가지고요. 일단 루트 요거는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수가 되는 범위, 요거 되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일이 따져보면 돼요. 따져서 완전 제곱수 되는 거 찾으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양수인 경우는요. 이창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수인 거는 끝없이 나와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이게 완전 제곱수가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식을 k제곱이라고 해놓고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정방정식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미지수 지금 2개, 식 하나예요.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거 비슷하게 들어갈 건데 조작하는 방법이 좀 틀려요.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요. m-3의 제곱 이렇게 돼요. 플러스 9 빼기 9하면 여기 마이너스 4는 k제곱 되겠죠. 요거 두 개 자리를 바꿉니다. m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은 4가 되고요. 요게 인수분해가 되면은 지금처럼 1차식 곱하기 1차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하면 m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고요. 빼주면 m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곱해서 이제 4 되는 것들이 있겠죠. 1, 4, 2, 2, 마이너스 4, 1. 자, 그리고 쭉 음수인 것도 있겠죠. 이것들 중에서 이제 다 정수가 나오는 걸 찾으면 돼요.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자, 2 한번 해볼게요. 2인 경우 이렇게. 요 값도 2, 요 값도 2. m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2고요. m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것도 2인 경우 이렇게. 두식 더해보면은 k 사라지죠. k 사라지고 2m 마이너스 6이 4 넘어가면 10 m은 5 그쵸? m이 5 집어넣으면요
k 값은 0. 이럴 때 k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m에 5 집어넣고 k 0. k가 요 값이에요. 지금 이거 제곱. 0 되면 사라질 거고요.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니까 정수 나오죠. m이 5는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해가지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린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이걸로 푸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실수 AB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그랬습니다. 2차라는 말이 있죠. 2차라는 말이 있으면 일단 2차 함계수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조건이 있는 거고 중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중근 가질 조건은 뭐죠?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죠. 그럼 이 식이요. 지금 아직 2차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네요. 정리 먼저 한 다음에 판별식 0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항이 나오는 게 ax제곱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cx제곱 있네요. a 마이너스 c의 x제곱. 1차항 나오는 게 여기 있네요. 2bx. 상수항이요. 여기 a 있고요. 이쪽에 c는 0. 아까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A랑 C는 같을 수는 없어요. 일단 A랑 C는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판별식인데 1차항의 계수가 짝수인 경우는 항상 4분의 판별식을 쓰는 버릇을 들이세요. 4분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B-라는 거는 B의 절반이에요. 여기서 이 B 값이 2B입니다. 절반이면 B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AC A가 여기서 A-C고 C에 해당하는 게 이거죠. 곱하면은 우리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A제곱 빼기 C제곱인데 그 마이너스 풀어주면 플러스 C제곱은 0 이렇게 돼요. 여기서 A제곱만 넘겨보면은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A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3번이 답입니다. x에 대한 2차식이요. 2차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실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3b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가요. x에 대한 2차식이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 된대요. 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거는 좀 나중에 보는 거예요. 일단은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거기서 어떤 조건을 봤을 때 이제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요. 우리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죠. 우리 중근을 가져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x1 빼기 3의 제곱 이런 모양. 이렇게 중근을 가질 때가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근, 판별식 0, 완전 제곱식 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판별식 0인데 여기 지금 1차항의 개수가 짝수죠. 짝수인 경우는 이제 4분의 판별식을 이용해 봅니다. B-제곱. 여기서 B-가 마이너스의 요 값이에요. 어차피 B- 제곱할 거기 때문에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요거 제곱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4A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AC A가 1이고요. 요 값이 다 C에 해당되는 겁니다. 빼주면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4 요 값이 0이 돼야 돼요. 이 등식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등식이 k에 대한 뭐다?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항등식은 뭘로 푼다? 개수 비교 또는 수치 대입으로 풉니다. 정리를 해서 개수 비교해 보겠습니다.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k제곱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사라지네요. k의 1차항이 요거 하나만 있네요. 마이너스 4ak이고요. 상수항이 4a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4 개수 비교해보면요. k의 개수가 0이 돼야 돼요. 0이니까 a 값 0이고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b 플러스 4가 0이죠. 어차피 3b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3b는 4가 됩니다. a는 0, 3b는 4. a가 0, 3b는 4면 더하면 최종 답은
4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은 0의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다항식 px가 2x제곱 마이너스 3x에 대하여 베타의 p알파 더하기 알파의 p베타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2차 방정식에서요. 일단 2차 방정식 나오고 두 근이 나오면요. 거의 대부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쓰입니다. 그래서 빨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해주면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이걸 써놓고 푸세요. 거의 다 쓰입니다. 웬만하면 많이 쓰일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쓰이기 때문에 써놓고요. 그 다음에 px가 2x제곱 빼기 3x에 대해서 베타 곱하기 p알파 이거 뭐 특별히 이거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그냥 쓰는 겁니다. 베타와 써볼게요. 베타의 p알파는요. 알파 집어넣으면 되겠죠?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되고요. 알파의 p베타 p베타면은 베타 집어넣으면 되겠죠? 2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이렇게 돼요. 이 값 구하는 겁니다. 보통 이용할 수 있는 게요. 이거 두 근의 합과 곱하고요. 이 알파를 집어넣어요. 베타도 집어넣고 항상 근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 베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런 거 이용을 해서요. 얘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이용하는 게 편할지. 만약에 요 식이 있는데 알파 제곱 나 차수를 좀 낮추고 싶어요. 그러면 요 식에서 알파 제곱 대신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면 조금 더 간단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그냥 이거 두 개로만도 풀릴 것 같다 그러면 이거 두 개로 그냥 풀어도 되는 거예요. 이 식은요 그냥 이거 두 개로 한번 해볼게요. 굳이 이거 이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개시켜 보면은 이 알파 제곱에 베타 나오고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이것도 플러스 2 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마이너스 6이 아니라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네요. 일단 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거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알파로 돼요. 이것도 해볼게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베타 되고요.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3 이것도 3 더하면 6 되겠네요. 또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은 합이 되겠죠? 합은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요. 2 플러스 6 해서 최종 답은 8이 됩니다. (2차) 방정식 x 빼기 a x 빼기 b 있고요. 쭉 있네요. a 두 근의 합과 곱이 4와 마이너스 3이래요. 자, 합과 곱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2차 방정식 a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요 위의 식을요. 전개를 시켜서 자, 합과 곱의 관계식을 알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시켜 보면요. x제곱, x제곱, x제곱 나와서 3x제곱 나오고요. 1차 함계수가요.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나오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나오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나와서요. 마이너스에 다 두 개씩 나와요. 두 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 상수항이요. 여기 a, b 나오고요. 여기 b, c 나오고 ca 더하기 a, b, b, c, c, a는 0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합과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면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있으니까 사라질 거고 3분의 2에 다 더한 게 되겠네요. 이렇게 써보면 이쪽에 3분의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값이 4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곱 보겠습니다. 곱이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졌어요. 곱은 a분의 c 3분의 두 개씩 곱한 것들이요. a, b, b, c, c, a 이 값이 마이너스 3. 일단 이 식 두 개가 있죠? 이 상태에서 문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두 근의 곱은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이것만 좀 알아내 볼게요. 계수만.
전개시켜 보면은 x제곱, x제곱, x제곱해서 3x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차항 나오겠죠, 이렇게. 상수항 볼게요. 상수항은 여기서 a제곱, 여기서 b제곱, c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3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면 되는데 주어진 조건이 요거죠. 요거 두 개 이용해서 얘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요, 우리 곱셈 공식 변형식 이용하면 되겠죠. 일단 요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정리 좀 해보면요. 요거 2로 나누고요. 2 넘어가면 6 되겠네요. 6이고 두 개씩 곱한 거는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9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자, 요 값이요. 요거 제곱하면은 요거하고 요 모양 나오죠. 자, 이거 제곱해 보겠습니다. 제곱하면은 자, 36인데 이게 a제곱, b제곱, c제곱의 2배에 두 개씩 곱한 거. 그럼 마이너스 9니까 곱하면은 마이너스 18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a제곱, b제곱, c제곱 값이요. 마이너스 18 넘어가서 더하면은 54가 되겠네요. 이 값이 54. 3분의 54. 3으로 나누면요. 3, 1은 3, 3, 8은 24. 최종 답이 18이 최종 답이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의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6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2차 방정식 나왔고 두근 나왔죠?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가 되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k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주어진 게 요식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식이 보면요. 미지수가 알파, 베타, k 3개고 식도 3개죠. 근데 요거 제외시키고 나면 요것만 넣고 보면 요거 알파, 베타, 이것도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미지수 2개, 식도 2개. 요거 2개로 먼저 풀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k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합이 4고요. 절대값 한 게 6이에요. 이게 절대값 문제는 부호 알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부호. 근데 더한 게 4인데 절대값에서 더해서 6이 나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둘 다 플러스면 어때요? 둘 다 플러스면 말이 안 되죠. 플러스면은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6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라고 해도 말이 안 되죠. 더한 게 4가 나올 수가 없어요. 즉 뭐냐면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부호를 알아내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알아낸 거는 논리를 이용한 거예요. 논리. 경우의 수를 따져서 논리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아냈죠. 그리고 알파, 베타가 지금 두 개가 뭐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 알파, 베타 양수 하나 음수로 보면 되는 거니까요. 알파를 양수로 보고 베타가 음수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식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6 이렇게 됩니다. 요거하고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더해보면요. 베타 사라지고 2알파가 10 알파는 5 이렇게 나오고요. 알파가 5면은 넘어가면 베타는 마이너스 1 서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k값 구하는 거죠. 두 개 곱이니까 곱은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의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7을 만족시킬 때 상수 k에 대하여 30k의 값을 구하시오. 2차 방정식의 두근 나왔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요. 2 되겠네요. 그리고 곱 알파 베타는요. a분의 c 2분의 k가 됩니다. 그리고 식이 하나 더 주어졌죠. 세제곱. 이 세제곱하고요. 합과 곱, 우리 곱셈 공식 또는 변형 공식 있죠?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요. 이걸로 변형시키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대입을 해보면요. 요 값은 7.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2의 세제곱 8. 이것도 알파 플러스 2죠. 그러면 마이너스 6의 알파 베타인데 이것도 이 약분 되겠네요. 약분 되고 나서 마이너스 3K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넘기면요. 3K 값이 넘어가면 1 되겠죠. 1. 3분의 1인데 문제가 30K죠. 30K니까 여기 양변에 10 곱하면은 30K가 10. 답이 10이 됩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6a-1x 마이너스 2n이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를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값을 구하시오.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두 근이 있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부호 반대죠. 마이너스 6a 플러스 1 되겠네요.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 1분의 요거에 좀 마이너스 2a 그 상태에서 이 값을 좀 변형을 시켜보면요. 이거 두 개 묶어보면은 알파 베타로 묶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구한 값을 대입을 합니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a고요. 마이너스 2a 곱하기 합이 마이너스 6a 플러스 1 그리고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은 5변이 5 정리해보면요. 곱하면 12a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2a인데 마이너스 6a 있으니까 마이너스 8a 되겠죠. 네, 상수항 5는 1로 넘어가서 빼주면 마이너스 4 4로 나눠주면은 3a제곱 2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만족하는 정수 a 값 거라고 했죠. 인수분해가 3a 11 되고요. 마이너스 하나 붙어서 마이너스 1을 만들려면 이렇게 곱해서 여기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이 나오는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a 값은 1이 답이 됩니다. 등식 p 플러스 2qi의 제곱은 마이너스 16i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pq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다.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pq는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끊어볼게요. 자, 이걸 계산해보면 제곱해보면 p제곱 뒤에 거 먼저 제곱해볼게요. 제곱해주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q제곱 그 다음에 2배 앞에 거 뒤에 거 해주면 4pqi 마이너스 16i 자, 이 등식 보세요. 등식 보면은 미지수가 두 개죠. pq 식은 하나지만 조건이 있어요. 실수 pq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정방정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정방정식인데 허수가 있죠. 그럼 나머지 실수이기 때문에 양변의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 이게 복소수 상등입니다. 실수 부분이 있는데 우변에 실수 부분이 없죠. 없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고요. 자,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4pq 이 값이 마이너스 16과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p제곱 빼기 4q제곱이 0이니까 p제곱은 4q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로 나눠보면요. pq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연립방식 풀면 되고요. 일단 요거 p제곱이 4q니까 p는 뿔마 자 루트 씌우면 되게 루트 4q제곱이니까 2q가 되겠죠. 이렇게 뿔마 2q 이걸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뿔마 2q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q제곱이 또 나누면은 뿔마 2가 되겠죠. 자, 그럼 q값이요. 여기 마이너스 1 때는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는 일단 안 되고요. 플러스 2인 경우. q제곱이 플러스 2면 q는 뿔마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p가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pq 곱한 게 음수죠. 그럼 p가 양수면 q는 음수가 돼야 돼요. q는 음수. 이 중에서 마이너스만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일단 대입을 하면은 p 값이요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에 2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pq 값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이 pq가 2차 방정식 A 두 실근이다 그래서 이렇게 실근.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볼게요. 두 근의 합이 p 플러스 q죠. p 플러스 q. 이 값이 일단 써볼까요? p 플러스 q는 더하면은 루트 2가 되겠네요. 이 값이 근과 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a 되겠네요. a 값이 마이너스 루트 2. 두 근의 곱 pq는 곱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는데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니까 여기서는 1분의 b가 돼서 b는 마이너스 4.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겠습니다. a제곱은 2고요. b제곱은 16 더하면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푸는데 근의 공식을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ac로 원래는 이게 4ac죠? 근데 이거 4를 그냥 마이너스 ac로 잘못 기억하고 풀어서 두근 마이너스 3과 2를 얻었다. 이때 오름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럼 잘못한 거예요. 이걸 잘못 기억했죠? 두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합, 하나가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하나가 마이너스 3이고 하나가 1이죠. 여기서 이제 A, B, C를 어떤 관계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합과 곱을 구하면은 여기 좀 간단히 돼요.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과 1을 뭐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요. 두 개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 2a 그대로 있고요. 하나가 마이너스 b 플러스 이거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뭐기 때문에 더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고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b만 두 개 남겠죠. 이렇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이 값이 합이 마이너스 2 되겠죠. 이렇게. 이 관계식 하나 알 수 있고요. 곱을 한번 구해볼게요. 곱을 구해보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하고요. 또 하나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죠. 곱해보면 분모는 2a가 두 번 곱해져서 4a 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켤레가 돼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됩니다. 앞에 거 제곱은 b제곱이고요. 빼기 뒤에 거 제곱은 b제곱 빼기 ac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죠? b제곱 플러스 ac b제곱 사라지고 4a제곱분의 ac니까요. a로 하나 약분되면 4a분의 c가 됩니다. 이 값이 곱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식에서 이제 관계가 a, b 관계가 나오죠? b는 볼게요. 이렇게. b는 이거 곱하면은 2a 되겠죠. b는 2a가 되고요. 이 아래쪽 식에서 c는 곱하면 마이너스 12a가 됩니다. b에 2a, c에 마이너스 12a를 대입을 해주면요. 식이 ax제곱, b가 2a죠. 2ax, c는 마이너스 12a. 양변 a로 나눠주면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0이 돼요. 이거 풀면은 오른글이 나오겠죠? x 인수분해로 갑니다. 2, 6, 12 안 되네요. 안 돼서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으로 갑니다. 짝수죠? 1차 함계수가. 짝수 공식. a분의 1분의 근데 이거 1이니까 안 쓸게요.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1 마이너스 ac 플러스 12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3 이게 최종 답이 됩니다.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수 알파제곱 빼기 1 베타제곱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고 2차 항의 계수가 4인
2차 방정식을 fx는 0이라고 하자. 이때 f의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문제가 2차 방정식에 두근 나왔죠. 이거를 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먼저 써볼게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요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로 쉽게 풀리면 그냥 알파 베타 값 바로 구해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합과 곱을 이용하는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되게 문제를 내요. 이것도 2, 1, 뭐 2, 2 또는 4, 1 해도 인수분해가 안 되겠네요. 일반적 풀이 하라는 대로 해보면요. 요거와 요거를 근으로 하고 이차함계수사상 2차 방정식 만드는 거죠. 2차 방정식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 두 근의 합과 곱을 먼저 구해 볼게요. 합은요. 알파 제곱 빼기 1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곱은 알파 제곱 빼기 1 곱하기 베타 제곱 빼기 1이 될 거예요. 합을 구해보면요. 이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바뀌죠. 빼기 2가 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제곱하면은 4분의 25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예요. 곱하면 4 빼기 2니까 2. 4분의 이거 8이니까 더하면 33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곱한 거 이렇게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상수항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이거 제곱이니까 4예요. 4하고 1 더하면 5고요. 빼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아까 여기서 구했죠. 여기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2만 1로 넘어가면 돼요. 플러스 2 되면은 4가분의 8이니까요. 더하면 41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20이니까 빼주면 21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합과 곱을 구했으니까 2차식을 작성해 보면요. 2차항 계수가 4라고 했어요. 4. 4에 가로 열고 x제곱 빼기 자, 두 근의 합입니다. 두 근의 합이 이거죠. 4분의 33 더하기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분의 21은 0 이렇게 되고요. 4 곱하면은 4x제곱 마이너스 33x 마이너스 21 요게 fx죠. 이게 fx고요. 구하라고 하는 값은 f의 마이너스 1입니다. f의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이거는 4 플러스 33 마이너스 21 이거 먼저 빼볼까요? 빼보면 12에 4 더하면 16 최종 답이 이렇게 16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푼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푼 거고요. 한번 특징이 있나 좀 볼게요. 원래는 이제 특징이 있나를 먼저 보는 건데 일반적인 거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먼저 자, 특징이 있나 볼게요.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고요. 요 두 개를 근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최고차항 계수가 4니까 4예요. 두 근이 만약에 뭐 2와 3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써보는 거예요. 그럼 x 빼기 이겁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게 알파 제곱이고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 빼기 나머지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fx가 이 모양인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게 f의 마이너스 1이죠. 여기 한번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만 남아요. 여기 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과 사라지고 마이너스 베타 제곱. 결국 곱하면 4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요. 제곱해주면 4 곱하기 4 하면 16. 그래서 이렇게 답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보였으면 일로 가는 게 편하겠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 풀이가 아니라 특수적 풀이에요. 운이 좋은 거죠. 만약에 f에 뭐 마이너스 2를 물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뭐 다른 숫자 집어넣으면 그렇지만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쉽게 된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2라고 해도요, 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마이너스 2 여기다 대입해서 이것만 정리도 되겠죠. 이것만 정리해서 합과 곱으로 풀어도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그림이 없으니까 쓰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고요.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 내부의 한 점 P를 잡고 점 P를 지나고 정사각형의 각 변에 평행한 두 직선이 정사각형의 네 변과 만나는 점을 각각 이거라고 하자. 이렇게 다 그린 겁니다. 직사각형 PFCG 요 색칠한 부분이요. 둘레의 길이가 28이고 넓이가 46. 일 때 두 선분 AE와 AH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AE와 AH. 이거 알아내면 되겠네요. 주어진 게 이 색칠한 부분에 둘레의 길이와 넓이입니다. 다 주어졌네요. 이거 A라고 할까요? A, 요 길이 B. 이렇게. 이 A 더하기 B가요. 둘레의 길이가 28이니까 이거 절반이죠. 반이니까 14가 되고요. 곱하면 넓이가 나오겠죠. 넓이는 46이라고 주어졌어요. 이렇게. 이거 AB 값 구하면 되겠죠? 이거 원래는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미지수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 푸는 건데 원래는 B는 14-A에서 이렇게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합과 곱인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t제곱에 빼기 자 두근의 합 14t 더하기 두근의 곱 46은 0에서요. 이 2차 방정식의 해라고 봐도 돼요. 여기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요거의 두근의 해가 이거고요. 만약에 요게 또 유리수에서 답이 나온다고 치면요. 어차피 여기 인수분해할 때 곱해서 46 되는 거 찾고 더해서 이거 찾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거 하지 말고 다 하지 말고요. 곱해서 46 되고 더해서 14 되는 걸 찾아도 돼요. 찾아지면은 그 두 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46이죠. 46이면 뭐 2 곱하기 23. 근데 이 14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3도 안 되고요. 4도 안 되고요. 되는 게 없네요. 별로. 그러니까 요거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A, B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식을 작성한 다음에 여기서 근의 공식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무리수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목표가 이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 AE와 AH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10-b가 여기 b이기 때문에 10-b 이 길이는 10-a가 됩니다. 10에서 a 뺀 거. 결국은 10-a와 10-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작성할 때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에 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 이렇게 작성하면 되죠? 이거 이용하겠습니다. 여기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이에요. 더해보면은 20-알파-베타 이렇게 되겠죠? x 더하기 두 근의 곱해보면은 100 마이너스에 10a, 10b니까요. 마이너스 묶어주면 a 플러스 b의 10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곱하면 ab. 그럼 이 합과 곱 이용해서 이거 구할 수 있겠죠. 는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합이요. 14였어요. 20에서 14 빼면 6x 그 다음에 합이 여기 14죠. 그럼 140 되겠네요. 100에서 140 빼주면 마이너스 40 되고요. 플러스 AB가 46이에요. 더하면 6 되겠네요. 플러스 6은 0 이렇게. 답이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0.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x, y에 대한 2차식 x제곱 빼기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y 플러스 2가 x, y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모든 상수 k 값의 곱을 구하시오. 2차식이 있고요. x, y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대요. 이 식을 보니까요. 모르는 게 k가 여기 하나만 있어요. y에 붙어 있죠.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y 입장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ky 그
다음에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입니다.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요. 우리가 2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뭘 하냐면요. 이렇게 대각선 방법을 해요. 그래서 2차항 계수 나눠주고요. 이렇게 나눠주고, 상수항을 보통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인수분해해서 곱하기 나눠주죠.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곱해가지고 1차항 계수를 만족하는 걸 찾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거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면은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1차항 계수 맞춰주면 되거든요. 이거를 y 입장에서 정리하면은 여기 지금 상수항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요. k라는 문자가 없죠. k라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y 입장에서 정리하면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k가 없기 때문에요. 이거 먼저 인수분해하면은 x에 2, 1에 둘 다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렇게 되고요. 앞에 y제곱이니까 y 그리고 마이너스가 둘 중에 한 군데 붙으면 되겠죠. 문제가 모든 상수 k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위에 붙을 때와 아래에 붙을 때. 자, 먼저 위에 붙을 때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곱해가지고 써보면은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곱해서 써보면은 xy 마이너스 2y 그래서 더하면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y가 나오죠. 이렇게 마이너스 y 나와야 되니까 이 k 값이 1이면 되겠죠. 이때 k는 1 자, 이렇게 구해지고요. 자, 마이너스가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붙는 경우 볼게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xy 플러스 2y가 되고요. 이거는 이거 플러스면 될 때는 이렇게 해주면 xy 마이너스 y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주면은 이번에는 y가 되겠죠. 이렇게 y가 나오려면 k 값이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죠.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게 1과 마이너스 1 곱은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k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고 뭐 이쪽에 k도 있고 k 있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라. 유리수 범위에서는 안 돼요. 만약에 실수 범위에서 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나요? 근을 구하죠. 근을 구해서 근의 공식 들어가서 근을 구한 다음에 x 빼기 하나 근 쓰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을 구해보는 거예요. 근 자체가 이 루트 없이 표현되면요. 그러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약에 뭐 x 입장에서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ky 플러스 2 일단 이렇게 방정식처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근 자체가 x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근이 루트 없이 표현되면 돼요. 여기서 근을 구해보면 2a분의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이게 중요합니다. b제곱 빼기 4ac b제곱이 9 마이너스 4ac 플러스 4y제곱 되고요. 플러스 4ky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그러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값이 루트 없이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값 이 값 있죠. 이 값이 어떤 제곱수가 돼요. 제곱수 문자니까 뭐 완전 제곱식으로 할까요? 자,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루트를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돼요. 4y제곱 플러스 4ky 9하고 빼기 8이니까 1 되겠죠. 자,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2차항 계수랑 상수항 있네요. 그럼 바로 되겠네. 이게 2y의 제곱이고, 이거 1의 제곱이죠. 1. 부호만 뿔마,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하죠. 이렇게. 4y제곱 뿔마 4y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4k가 뿔마 4. k 값이 뿔마 1.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또는 만약에 이것도 잘 안 된다. 문자가 다른 데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이 식의 판별식이 0이 돼도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별식이 0, 완전 제곱식, 중근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 식을 자, y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판별식을 써보면요. 또 짝수니까 4분의 판별식 써볼게요.
b 제곱, 그럼 2k의 제곱이 4k의 제곱, 마이너스 ac 4가 0. 이거 풀면 또 k가 뿔마 1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요, 원래는 좀 어려운 유형이에요. 3점이라고 했지만은 보통은 다 4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이고 풀이가 다양하게 나와요.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고 알파 베타는 13일 때 2차 방정식 f의 3x 빼기 2는 0의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입니다. 이 문제는요, 유형이 이 치환하고 상관인 거예요. 치환. 그래서 이 치환은 수학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게 좀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문제에서 마지막 보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죠. 두 근을 제가 알파 다시 베타 다시라고 둘게요. 알파 베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자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알파 다시가 어디냐면요, 이 x 요 자리인 거예요. 요 자리. 베타 다시도 요 x 값입니다. x 값이 알파 다시 또는 베타 다시가 되는 거예요. 요 식에서는요.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 보면 요 방정식 있는데 여기에 x랑 요 x랑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런 거 이제 뭐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본인이 알아내야 되는데 이게 식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른 겁니다. 관계만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와 이 x는 다른 x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가 x는 알파와 베타입니다. 이렇게 알파 베타. 그럼 이 f하고 만약에 이 f와 f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건 같은 거예요. 같은 f 함수 표시입니다. 그래서 f라는 거 안에 이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되죠. 그러니까 같은 f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만큼의 여기에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 알파고 여기서 알파 다시는 요 x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게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파 값이 여기서 3 알파 다시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금 베타 다시라고 하면은 또 똑같이 베타도 3 베타 다시 빼기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알파와 알파 다시와 베타 다시의 곱이죠. 이렇게. 곱이기 때문에 이 식을 알파 다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넘어가고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식도 똑같이 베타 다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파 다시 베타 다시 곱해보면요, 밑에가 9분의 요거랑 곱하면 전개해 볼게요. 알파 베타 나오고요. 2알파 2베타 나오죠?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고요.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9분의 곱이 문제에서 13이라고 주어졌어요. 합은 5로 주어졌네요. 10 더하기 4 10, 20, 27이네요. 9분의 27은 3. 그래서 최종 답은 이렇게 3이 됩니다. 이렇게 치환 요거 이용해서 풀면 좋아요. 왜냐면 치환 잘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까딱하면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치환 연습하는 겸 해서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라고요. 또 다르게 풀어보면요, 그냥 fx 이 함수 모양을 구하는 거예요. 합과 곱이 나왔기 때문에 2차식 작성할 수 있죠. 작성해 보겠습니다. x제곱 빼기 두근의 합이 5예요. 5x 플러스 합 13. 자, 이게 fx예요. 그럼 문제는 f의 3x-2죠. 이 x 자리에 3x-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f의 3x-2는요. 3x-2의 제곱 마이너스 5의 3x-2 플러스 13이 되고요. 이 값이 는 0 해서 요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근의 곱이니까 2차항과 상수항 말아낼게요. 전개하면 9x제곱 나오죠. 다음에 상수항만 볼게요. 상수항이 여기서 4 나오고요. 여기 곱하면은 10 나오고요. 이거 13 더하면은 2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곱은 자, a분의 c죠. 9분의 27 해서 3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a, b가 실수일 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i분의 1이다. a분의 1, b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이거라고 할 때요. 상수 mn에 대하여 m분의 n의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요. 2차 방정식이 있고요. 한 근이 자, 문제에서 근이 항상 허근, 허수가 있죠. 그럴 때는 개수를 잘 보세요. 개수가 실수 조건이 있나? 실수 조건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켤레근의 성질이 나오는 겁니다. 한 근과 자, 이거의 켤레근이 나머지 한 근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먼저 이거를 실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분자분모에 이거의 켤레인 3 플러스 i를 분자분모에 곱해요. 자, 곱할 때 이거는 암산합니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되겠죠. 9 빼기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돼서 10분의 해보면 이렇게 돼요. 10분의 3 플러스 i가 이렇게 되고 한근이고 나머지 한근은 그러면 컬레근이니까 10분의 3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이 두 근을 이용을 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할게요. 작성해서 이 a, b 값 구하겠습니다.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 더하면요. i 사라지고 10분의 6 되겠죠. 10분의 6은 5분의 3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두 근의 곱해보면요. 100분의 위에가 켤레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9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10 되겠죠. 이렇게 약분되면 10분의 1이네요. 은 0.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고요. a는 마이너스 5분의 3, b는 10분의 1 이렇게 구했습니다. 문제는요. a분의 1과 b분의 1을 자 역수죠.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a분의 1은 자, 이거 역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고요. b분의 1은 이거 역수니까 10이 되겠네요. 이 두 개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이게 여기 되는 겁니다. 2차 함계수는 3이니까 3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만들어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더해보면요. 이거 3분의 30이죠? 더하면 3분의 25 3분의 25의 x 더하기 두 근의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50 되겠네요. 여기에 0인데 여기에 3이 곱해졌죠? 양변에 3을 곱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5x 마이너스 50이 0 그래서 m값이 마이너스 25고요. n값은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묻는 게 m분의 n이죠? 마이너스 25분의 50 마이너스 50 하면은 그냥 2 되겠네요. 최종 답은 2가 됩니다.